소화약제별 소화원리 1. 액상소화약제. 액상소화약제 형태는 크게 물과 강화액과 그리고 포소화약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이제 주요 특징과 그리고 소화 원리 또는 방사 방법에 따른 형태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물 소화약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소화약제이죠. 그래서 A급 화재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은 물이 기본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특징, 그리고 다른 소화약제와 혼용을 해도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또한 비용도 매우 저렴하고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냉각 효과가 매우 좋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화재에 효과적이고 무상 주수 시의 질식 및 유화 작용도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상주수라는 것이 뭐냐면 물을 그냥 이렇게 쏘는 형태가 아니라 안개나 분무 형태로 이렇게 그 화재 진화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냉각과 질식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은 이제 동절기에 물이 얼죠. 그래서 동결과 관 파손 보관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소화 후 잔여 수분에 의한 2차 피해 발생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금수성 물질이 있어요. 금수성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트륨인데 네, 이런 물질과의 그런 2차적인 폭발이나 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또 금속 화재, 말씀드린 금수성 물질, 이런 물질들을 이제 진화를 위해서는 사용이 좀 제한된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다음은 소화의 원리입니다. 물로 소화를 할 때는 질식, 냉각, 희석, 유화 효과 이 네 가지 소화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소화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유화 효과라는 내용이 이제 기름 표면에 물을 이제 안개 형태, 아까 제가 무상주수 말씀드렸죠. 안개 형태로 분무를 하면 이제 기름 표면에 이제 에멀전층을 형성을 해서 이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면서 불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물로 소화를 할 때 모든 상태에서 유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주수 형태로, 즉 안개 형태로 불을 끌 때만 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로 불을 끄는 방법이 이제 동상주수하고 이제 무상주수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물줄기를 이용해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네, 일반적인 형태로 물을 이제 쏘아서 끄는 형태고, 무상주수는 이제 분무 형태로 불을 끄는 것이거든요. 이때만 이제 유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방사 방법에 따른 형태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봉상주수 일반적으로 이제 물줄기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형태고요. 그리고 적상주수라고 하면 물을 물방울 형태로 방사하는 방법. 그리고 무상주수가 안개 형태로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이 나오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대상 화재와 그 특징들을 각각 표로 정리했으니까 이 내용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할 것이 좀 많아요. 이 강화액 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는 물의 단점이 첫 번째가 이제 동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두 번째 연소 반응을 억제하는데 이제 물이 큰 뭐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물에 염류, 주로 이제 탄산칼륨 같은 것들을 용해를 시켜서 얼지 않고 이제 연쇄 반응까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배가시킨 소화약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울에 보관할 때도 얼지 않은 그런 장점을 지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도 보온할 필요가 없다. 연료비가 들지 않겠죠. 단점은 화재가 주위로 확산돼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형태의 사고는 아니고 C급 화재나
또는 이제 식용유 같은 그 기름 성분이 있는 화재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화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억제소와 냉각소와 질식소와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강화액을 이용한 소화약제는 물줄기로 뿌리거나 또는 분무 형태로 이제 뿌리는 봉상수주와 무상수주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숙지를 해두세요. 그래서 아래에 물의 주수 형태에 따른 그 구분을 제가 표로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상수주, 적상수주, 무상수주, 장단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적용되는 화재의 종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 이거는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딱 보면 무상주수는 뭐다, 적상주수는 뭐다. 다음은 포소화약제입니다. 이 포가 결국 거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품을 사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유류 화재에 좀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를 쓰는 겁니다. 기름 위를 이제 포로 덮어버리면 유류 화재의 확대나 표면에 대한 어떤 질식 효과, 유화 효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 효과를 총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포소화 약제의 경우 냉각, 질식, 희석, 그리고 유화, 이 네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된 그 소화 효과 작용은 질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소화 약제는 유류 화재에 최적화되어 있는 화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급 화재에도 적용은 가능하긴 합니다. 단점은 동절기에 사용 후에 약재가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단백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부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 겨울철에 약재가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포 소화 약재가 기본적으로 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부분적으로 얼 수 있고, 또 점도도 겨울철에 좀 증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탱크나 배관 벽면에 좀 잔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 저하나 뭐 배관 막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조건으로 부착성, 내열성, 유동성, 유면 봉쇄성, 그리고 가열되지 않는 특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포소화약제가 기름 화재에 주로 사용하는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기름의 그 표면을 얼마나 잘 이제 덮어버리느냐, 그것에 대한 성질을 유면 봉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류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화학포 소화약제는 포획을 화학 반응으로 만든 약제로 현재는 이제 사용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 황산 알루미늄 수용액에 발포제, 안정제, 방부제 등을 첨가해서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화학식을 보면 반응식이 이게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그리고 이제 황산 알루미늄, 이제 수화물을 반응을 시켜서 이산화탄소 6몰과 황산나트륨, 수산알루미늄, 그리고 물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 황산나트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이제 진화를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수산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거품을 생성을 해서 매우 끈적끈적하고 점착성이 강한 그 물질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육몰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얘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없었던 이산화탄소 가스가 이제 팽창되면서 발생을 해서 이 수산화알루미늄이 이제 포말 형태로 분출되는 이제 상황을 유도를 하죠. 그리고 물도 냉각 효과를 주는 부수적인 작용으로 진화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착성이 매우 커서 연소물의 부착, 질식, 냉각 작용으로 진화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보면 화학포 소화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느냐. 네. 이 두 가지 물질을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산물들이 자꾸 나와서 추후에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자, 이 문제가 2012년도 3월에 출제되었던 그 화학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이제 황산 알루미늄을 섞어서 이제 제조하는 것이 화학포, 이제 소화기, 요 두 개를 섞은 것이 이제 화학포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 화학포 소화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자, 이 문제도 2012년도 이건 5월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반응식을 물어보는 문제죠. 화학포에.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섞는 것, 요 이제 수화물이니까. 그래서 6몰의 이산화탄소 나오고, 요게 주 포말 작용하는 점착성 액체, 네, 수산 알루미늄. 그리고 요거는 그냥 부산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물도 냉각작용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하고 원리하고 그 정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게 아주 옛날에 12년도면 거의 20년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최근에는 출제를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모릅니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반응식이랑 주요 물질 꼭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계포 소화약제입니다. 포획을 기계로 주입시킨 약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획이 이제 거품의 중심에 있는 기체를 우리가 포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획은 이제 CO2 아니면 공기 둘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포 같은 경우는 포획이 이제 이산화탄소였고요. 여기 보면 이제 6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잖아요. 여기 이제 포획입니다. 근데 기계포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제 공기를 인위적으로 이제 기계로 주입시킨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제 기계포 소화약제의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비누방울 만드는 장치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약제와 물을 혼합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혼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포 수용액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공기를 주입시켜서 이제 포말 형태로 만들어서 거품으로 이렇게 형성시켜서 화재 진화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포, 다른 말로 공기포라고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단백포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뭐 내열성, 유변의 봉쇄성 등은 상당히 좋지만 부식될 우려가 있다. 단백질이 썩잖아요. 그리고 소화 속도도 다른 기계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것이 합성 계면활성제포인데요. 그 단백포 같은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을 이용을 하는 반면에 얘는 합성 계면활성제를 주 성분으로 그 포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 성분이 계면활성제와 기포안정제를 씁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터염을 사용하고 이 여기서 생성된 거품을 좀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포안정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합성계면활성제포는 소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단백포처럼 동물성 단백질 같은 성분이 아니라 부식되는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내열성과 유면 봉쇄성은 상대적으로 단백포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윤화 현상이라고 이걸 링파이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윤화 현상이라는 것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 대형 유류 저장 탱크에서 소화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이제 불꽃이 가운데에서 막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면에 거품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탱크 윗면 가운데는 이제 불이 꺼지게 되죠. 근데 바깥쪽에는 불이 지속적으로 이제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윤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담백포하고 불화담백포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 계면활성제를 기반으로 이 약제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름 성분을 좀 잘게 쪼개서 물 속에서 이제 분산시키는 유화작용을 일으키면서 불을 끕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끄면서 동시에 기름을 물에 섞이게 해서 약간 연소면을 빠르게 덮고 냉각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게 기름이 물에 섞여서 좀 양 사이드 쪽으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정거리도 짧고, 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은 이제 기름을 잘게 쪼개서 물속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그런 기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성막포입니다. 수성막포의 주성분은 이제 플루린계 계면활성제 플러스 안정제. 그래서 계면활성제와 안정제를 이제 주성분으로 하는 기계포 중에 하나고요. 유류화제의 가장 뛰어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얘도 소화가 빠릅니다. 그리고 표면하 주입 방식이 가능하다. 이 표면화 주입 방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통 화재를 진화를 할 때 그 이제 약재를 위에서 이렇게 쏘잖아요. 네. 근데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네. 이게 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 탱크 위에서 이제 이게 뿌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넣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제 소화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직접 분사하기 어려운 대형 탱크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성막포가 그런 방식이 가능하고 가격이 고가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계면활성제 포, 합성 계면활성제 포처럼 얘도 윤화 현상이 발생 가능성이 좀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알코올이 포 속에서 물을 탈취해서 포가 파괴되는 형식으로 진화가 되는 상황이라 수용성 알코올 화재에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간신히 이제 그 포를 형성시켜서 산소를 차단하는 그 수성막포를 뿌렸는데 알코올이 섞여 있는 화재에는 이 알코올이 그 포를 이제 터트리는 이제 원인 물질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플로린화 담백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백포와 플로린계 계면활성제를 섞어서 만든 포 형태의 기계포이고요. 담백포가 보통 이 그 소화 속도가 약간 느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수성막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포가 잘 부서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단점을 보완한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저장 기간도 담백포에 비해서는 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좀 가격이 비싼 고가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알코올포입니다. 주성분이 단백질 가수분해물 그리고 합성세제 등을 섞어서 포를 만드는 것이고요. 내알코올포는 이제 다른 포소화약제가 공통적으로 수용성 위험물의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선한 그 기계포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내열성도 좋다. 저장 기간은 반대로 좀 짧습니다. 알코올 성분으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성 유류 화재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단에 있는 그 포소화약제의 적응성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내용 꼭 숙지하시고
네, 기존에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 어떤 문제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2015년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이제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르염을 가지고 기포제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합성 계면활성 제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뒤에 설명이 긴데 그 내용만 숙지하시면 바로 풀 수 있으시겠죠. 이 문제는 2020년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포도화학제 종류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액표면 포도화학제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 내용 숙지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16년 1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수성막포 설명하면서 수성막포가 이제 그 알코올포 속에 물이 탈취되는 그 과정에서 그 거품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막이 파괴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16년 1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화재 시에 이 수성막포를 왜 사용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묻는 문제인데 아까 수성막포가 이제 이용이 될 때 이제 거품을 이제 수용성 알코올이 이걸 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네, 포막을 형성하는데 수용성 알코올 성질이 이 포막을 파괴하는 것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다음 물질의 화재 시에 내알코올포로 쓰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알코올포 같은 경우는 이게 금속성 물질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소화약제의 베이스가 물입니다. 네. 근데 물이 이제 금속이랑 반응을 하면 수소가스 같은 거 발생시켜서 폭발성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속성을 띠고 있는 화재에는 내알코올포, 모든 포소화약제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가스계 소화약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스계 소화약제가 이산화탄소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CO2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성질을 지니고 있고 공기보다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분자량 따져보면 알겠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대충 29g/몰 정도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 계산해보면 네, 요거 10이고 32니까 벌써 40이 넘잖아요. 44 정도 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상당히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제 아래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서 그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좋은 네, 소화약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소화 후 잔유물이 없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적고 특히 전기화재에 매우 적합합니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간 저장하는 것도 쉽고 용이하다. 가격도 저렴하고 약제의 수명이 매우 길다. 열 흡수에 의한 냉각작용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질식과 냉각 효과를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용을 할 때 질식 사고도 나고 이제 동상도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화할 때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단점이,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압가스 특성상 취급에 유의해야 되고 방사 거리가 짧아서 가까이 붙어서 소화를 해야 되는 우려가 있고 가까이 붙어서 소화를 하는 만큼 이제 잘못하면 질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는 소화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분출 압력이 매우 높아서 소음이 매우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화 원리가 총 3가지인데요.
질식, 냉각, 피복 효과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 줄 톰슨 효과가 시험에 한두 번 나왔었어요. 간단하게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체가 단열 조건으로 이제 팽창할 때, 즉 압력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때 온도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줄 톰슨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그 진화를 할 때 이 효과 때문에 매우 온도가 차갑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에 관한 시험 문제는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보여드리긴 좀 무리가 있고, 대표적인 문제만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같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네,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어느 화재에 가장 적응성이 있느냐, 제 C급 화재의 적응성이 가장 높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다음은 할론 소화 약제입니다. 할론 소화 약제는 메테인이나 에테인 등에서 수소 원자 1개 이상을 할론적으로 치환한 그런 물질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 할론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타 소화약제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양으로 소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핵심 소화 원리는 이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이제 화학적 소화의 원리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잔류 물질도 없고 전기 전도성도 없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소화 약제이죠. 근데 오존층 파괴 물질이어서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에 많은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소화 원리는 크게 억제 효과, 냉각 효과, 질식 효과, 이 세 가지 효과로 진화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표는 할론 소화약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것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할론 1301, 1211, 2402, 그리고 104에 따른 구조식이 나와 있고, 이 구조식은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이 번호로 어떻게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네, 그것을 알면 이게 어차피 다 이제 포화탄화수소 계열의 수소가 이제 치환된 형태로 결합된 물질들이라 수소 대신 뭐 이 화학 물질만 결합한 형태로 구조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꼭 숙지하시고요. 특히 이 할론 104가 이제 포스겐을 발생을 해서 현재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 이제 140이 아니라 104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책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공기, 습한 공기, 탄산가스가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포스겐이 생성하는지를 반응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숙지를 하시고요. 할론 소화약제 명명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탄소수, 플로린수, 염소수, 브로민수, 그리고 아이오딘수, 이 순서대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거 순서대로 없으면 표시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할론 1301은 우선 탄소가 하나, 그리고 플로린이 3개입니다. 그 염소는 없죠. 그리고 브로민이 1개,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얘는 뭐 동일한 방법이니까 됐고, 할론 104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자, 탄소수가 1개죠. 그리고 플로린은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지금 4개죠. 그리고 브로민과 아이오딘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뒤에 있는 것은 굳이 0이라는 숫자를 붙이지 않고 명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17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기에서 온도가 내려가는 원리를 묻는 문제죠.
아까 주울 톰슨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이제 같은 해에 출제되었던 문제거든요. 할로겐 화합물 중에 여기 보면 화학식이 CH3 이제 요오드잖아요. 요오드 I. 예, 요거 그냥 제가 대문자로 쓴 거예요. 원래 CH3I 요렇게 씁니다.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오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탄소, 플로린, 염소, 브롬, 요오드 순으로 이제 넘버링을 한다고 했는데 얘 구조식 보면 이게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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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소만 3개고 나머지 할론소화약제에 필요한 물질들은 지금 탄소 1개 빼고는 없죠. 그래서 1, 0001이 됩니다. 0001 안에 있는 0은 못 지워요. 이제 뒤에가 0이고 그 앞에도 0이면 이제 두 개 다 지울 수 있겠죠.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0은 이제 맨 뒤에가 숫자가 있으면 지우지 못한다라는 거 숙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할론소화약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총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넘버링하는 그리고 명명법만 확실하게 익히시면 충분히 번호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할로젠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예전에 이거 청정소화 약제라고 했어요. 이름이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네,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명칭을 이렇게 현재는 법령이 개정돼서 수정한 상태입니다. 할론으로 불을 끄게 되면 이게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때문에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대체하기 위한 할론 소화약제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로 이제 아시면 되고요. 소화 속도 빠르고 잔류물질 없고 전기 전도성도 없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부패 변질 화학적 변화가 없어서 장기간의 보관도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게 분해될 경우 네, 그 자체는 아니고 한번 분해되면 오존층 파괴 물질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할로젠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등이 있는데 이 위 조건을 만족할 때 최적의 소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장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제가 좀 이따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 이런 비율 같은 거 묻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출제될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2017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IG541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요거 전체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쉽진 않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무식하게 다 외울 수는 없고 요 넘버링을 보시면 제가 541이잖아요. 그래서 5가 저기 질소의 이제 비율, 4는 아르곤의 비율, 그리고 마지막 요 1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의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1이면 질소는 없죠. 그래서 아르곤이 100%, 탄산가스도 없고 IG100이면 질소가 100%, 아르곤, 탄산가스 없죠. 이런 식으로 요 순서만 숙지하시고 이게 8%가 정확히 1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근접하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그래도 기억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2종 분말 소화약제. 이 분말 소화약제는 주성분이 탄산수 칼륨인 것만 빼면 1종이랑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1종에 비해서 소화 효과가 한 2배 정도 우수한데 이것은 1종과 2종의 주성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성분이 이제 탄산수 칼륨인데 이 칼륨 성분이 조금 더 반응성이 큰 이유 때문에 2종 분말 소화약제가 좀 더 효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은 그 유리용 기름이나 지방질 기름과
비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요. 이것만 보면 비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비노화 반응이 잘 일어나면 네, 화재 진화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과가 일반적으로 우수하지만 비노화 반응의 형성이 어려워서 일종보다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3종 분말 소화 약제. 이 약제는 주성분이 제1인산 암모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수제로 실리콘 오일을 이용을 하고 ABC 모든 화재에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ABC 분말 소화 약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불꽃연소나 불꽃이 없는 자결연소 두 가지에 모두 적응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분말을 사용하는 그 특성상 빠른 화재 진압에는 매우 효율이 좋지만 오랫동안 방사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 원리는 냉각, 질식, 방진, 부촉매, 그리고 기타 분말 운무로 발생하는 차단 효과나 올소 인산에 의한 섬유소의 탈수, 탄화작용 등으로 소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분말로 인한 이제 운무가 발생해서 공기를 차단하는 그 차단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통 종이나 나무, 고체, 즉 A급 그 적용 대상인 물질 표면에 그 인산이 생성되어서 탄화 작용으로 겉표면을 잘 안 타게 만드는 효과를 이 내용이 의미하거든요. 네. 탄화 작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불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 등이 이 소화 원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제4종 분말 소화약제. 이것은 2종 분말을 개량한 것으로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가 주 원료입니다. 그리고 회색 계열의 약제. 좀 이따가 색깔이랑 그 적용 가능한 화재 같은 것은 표로 제가 정리한 것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4종 분말 소화 약제는 분말 소화 약제 중에 소화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류나 전기 화재에 매우 우수한 특징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A급 화재에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냉각, 질식, 부촉매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DC 분말 소화 약제라고 하는데요. 이 약제는 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제조한 분말 소화 약제라고 합니다. 한번 장점 정도 좀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종부터 4종까지 이제 주 성분과 화학식, 그리고 색깔하고 적용 화재, 요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물질입니다.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 능력 단위가 1 미만의 보관이 편리한 일회용 소화 용구라고 합니다. 주로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마른 모래, 건조사 같은 뜻이죠. 이게 마른 모래라고 안 나오고 그냥 건조사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구비 양이 이제 50리터 이상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팽창 질석과 팽창 진주암이 나왔는데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 두 가지는 주로 이제 D급 화재, 즉 금속 화재의 초기 대응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덮어서 이제 산소 차단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있는 것들 한번 내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